21대 국회가 내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임기 시작 48일 만인데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지각 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통일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측은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원식에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3선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2개로 분리하고 각 법안 소위에선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준 통합당의 견제 장치인 셈입니다. 여야는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0일과 21일, 대정부 질문을 22일에서 24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1명씩 추천하고 중앙선관위원 2명은 민주당이 1명을 추천, 통합당은 민주당 동의하에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의 친구가 박 시장 사망 이전에 일찌감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고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박 시장이 숨지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함께 있던 친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하루도 안 돼 피고소인이 사망해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주장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박 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내용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조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 수사의 주요 단서로 꼽힙니다. 박 시장이 숨진 당일 동선과 사망 경위를 밝힐 수 있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푸는데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 상황 유출 의혹과 관련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선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지 않은 내용은 경찰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필요 부분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선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시의 방조나 수사정보 누설 등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향한 신상털기와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가짜 고소장 유포와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고소인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은 추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고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숨진 뒤 온라인에선 고소인에 대한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고소인 A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고소장이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떠돈 글이 어떻게 퍼졌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고소장이 가짜 고소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차 피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성 발언이나 막말성 주장도 많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굳이 고소인을 봤다고 밝힌 뒤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 대해선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소인 측 주장 중 일부를 언어 상징 조작으로 규정하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고소인을 흠집내고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미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몇 시간 뒤 윤 의원은 해당 글을 지우고 피해자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무책임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피해자가 한 명만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용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용사는 조선시대 여성을 징발하던 관리를 말합니다.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편 건데 이 과정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인에 대한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되지 못하는 저질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박 시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내년 보궐선거에서 득실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다 강구해서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 내놓을 것 같으면 상당한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여성 의원 전원은 고소인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 앞에도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서 의원들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서 한국산 타이어는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미철강 노동조합이 한국산 타이어는 정상 가격보다 더 싸게 미국에서 팔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여부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어제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단계의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산 타이어 등 때문에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만과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한 타이어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 등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리는 덤핑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서 한국산 타이어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으로 태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철강노조는 한국이 최대 195%의 덤핑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덤핑 마진은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조사를 통해 덤핑 마진 수준이 결정되면 같은 수준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 정부가 이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한 이후에 미국 주요 대학들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미국 정부와 대학들의 합의가 나오면서 이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의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세관 단속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 등 미 주요 대학들은 이번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 매사추세츠 공대와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업무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부터 비자 업무를 재개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자 가운데 어떤 비자 업무를 재개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비자 업무가 재개되더라도 중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26개국을 2주 안에 방문한 경우 미국 입국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사는 걸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망에 이미 사용한 화웨이 장비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자기 나라 말을 들으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온 영국의 선택입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영국 카운에 출석한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 올해 말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서 5세대 통신망과 관련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government agrees with the National Cybersecurity Centre's advice. The best way to secure our networks is for operators to stop using new affected Huawei equipment to build the UK's future 5G networks.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도 전부 철거합니다. 이날 오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화웨이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영국 등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화웨이 영국 법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em to make decisions to withdraw. Otherwise, why would you stay in a place where you couldn't do business? 중국 정부도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能否为在英中国企业提供开放、公平、非歧视的营商环境? 이 같은 반발에도 영국 정부의 입장을 완강합니다. By the time of the next election, we will have implemented in law an irreversible path for the complete removal of Huawei equipment from our 5G networks.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핀란드의 노키아 등이 화웨이 대신 영국의 5세대 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상황 이번에는 좀 보겠습니다. 지역 감염은 1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감염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보기로 했다고요? 예,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70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이 교인은 지난 주말인 11일과 12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교회도 방역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봤어도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회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 예배를 본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밀접 접촉자들에겐 따로 서초구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는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있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8일 30명을 기록한 뒤에 어제 그제는 10명대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지역 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가 이태원 클럽 등에서 번지며 또 크게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달라진 분위기가 또 있는데 마스크와 관련해서죠.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혁명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아니에스 파니에 루나 씨의 프랑스 경제국무장관인데 갑자기 무척 깜짝 놀랍니다. 차에서 내리다 마스크를 두고 온 걸 깨달은 건데 마스크를 건네받고서야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대중교통 내에서만 의무인 마스크 착용을 다음 달부터 실내 공간 전체에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영국도 오는 24일부터 상점에서 쇼핑할 때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어기면 약 15만 원의 벌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주장인데 플로리다는 미국 코로나19 재확산의 새로운 진원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미국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중국 제재 법안에도 함께 서명을 했다고요? 현지 시간 14일 오후 갑자기 잡힌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중국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특혜나 민감한 기술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이 서명한 중국 제재법안에 따라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해왔는데 중국은 이 법을 통과시켜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중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결과가 또 전해진 게 하나 있네요.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더나가 이날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임상 이상 시험에서 45명 전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8살부터 55살까지 지원자 45명에게 백신의 투여량을 달리해서 2차례 접종한 뒤에 격리 관찰을 했는데 접종 28일 뒤 모두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또 이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는 최대 1억 회분, 내년 말까지는 12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화이자의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속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여름 끝 무렵에는 이 백신이 제조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